이번 시간은 모듈 2 퇴직 시점에 나만의 지식 컨텐츠를 담은 SNS 채널 개설 및 홍보하기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퇴직하는 시점, 그러니까 거의 퇴직한 지 3개월 이내 이 정도 시점에서 해야 될 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직하면서 퇴직하기 전에도 할 수가 있지만 재직자 입장에서 좀 부담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하는 시점은 퇴직 직후, 퇴직이 확정된, 대개 우리가 그 퇴직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퇴직 후 한 3개월 이내 요 시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지식 컨텐츠를 담을 SNS 채널을 개설하고 홍보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SNS 채널 개설하는 방법. SNS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 컨텐츠는요, 잠재적인 고객, 나의 고객한테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빨리 전파시켜야 됩니다. 지식 컨텐츠는요, 시점이 중요해요. 올드하면, 그러니까 과거가 돼버리면 안 팔리죠. 핫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리지널에 가까워. 뭔가 독창성이 있어. 이래도 팔려요. 어쨌거나 빨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식 컨텐츠는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메인이 되는 것은 하나여야 돼요. 즉 나의 컨텐츠를 모으는 거, 글을 쓰는 거, 생성되는 곳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식 컨텐츠 사업의 장점이 투자 비용이 거의 없거나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발생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가급적. 초창기에는. 그래서 가장 거기 적합한 게 뭐냐? SNS 채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다 이 무료입니다. 블로그, 카페, 밴드, 포스트 모두. 요 녹색 부분은 주로 네이버 앱이에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공짜로 제공해주는 SNS 채널입니다. 물론 각각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로그, 카페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이라고 타임라인, 그러니까 뉴스피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상을 기록하는 타임라인 중심의 뉴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밴드처럼 네이버 밴드나 단체 톡처럼 그룹핑이 가능해요. 그룹이 있고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만을 모아놓은 홈페이지 기능으로 봐도 돼요. 어쨌거나 페이스북에도 크게 세 가지의 채널이 좀 있다.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브런치는 말 그대로 글, 장차 책으로 출간될 수 있는 글을 생성, 저장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단체 톡인 경우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유리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이 카톡은 사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용도지만 단체 톡일 경우는 다소 사업자 입장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다 무료입니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심은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돈을 투자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들죠. 근데 한번 만들었는데 또 이걸 개편하려면 또 돈 들어요. 그래서 퇴직 시점만 놓고 본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컨텐츠가 생성되어 있으면 뿌리는 거는 쉽죠. SNS 채널을 활용할 때 고려사항 부분입니다. 채널마다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를 좀 구별해야 돼요. 가급적 사적인 용도의 SNS 채널은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이 제일 무난해요. 나머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본 강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플랫폼은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만 하더라도 네이버에 있는 카페나 포스트나 이런 데로 전환시키는 게 쉽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블런치, 유튜브로 연계시키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콘텐츠를 발견을 했어, 만들었어. 그거를 네이버 앱, 네이버 채널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때 아예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업용이다. 이거는 비상업용이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상업용이라면 홍보라는 거죠.
저희 지식 컨텐츠를 판매할 목적의 홍보성 글, 이건 상업적 용도죠. 근데 이걸 쓸 때가 있고 쓰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이 운영하는 카페,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 운영하는 카페, 남이 운영해. 잠재적 고객들이 모여 있는 건데 남이 운영해. 여기서는 상업적인 용도로 글을 쓰면 안 되죠. 바로 그냥 강퇴당합니다. 그 다음에 SNS 채널도 사실은 그 시대를 타요. 지금 이제 핫한 게 메타버스라는 곳인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 제페토라는 거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게더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이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라이브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한 회의나 강의를 할 때 줌을 쓰느냐, 뭐 MS 거 쓰느냐, 또는 구글의 미트 쓰느냐, 뭐 각양각색인 것처럼. 근데 지금 핫한 것은 하여간 메타버스, 가상 세계의 공간 내에 어떤 사이버 공간이 있다. 그 플랫폼이 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요즘은 핫합니다. 그런 것도 알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다시 블로그가 있었는데 블로그보다 지금은 브런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브런치의 기능은 나의 컨텐츠를 책으로 문자화시키는, 출판과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는 괜찮은 그 채널이에요. 페이스북도 SNS 채널로서는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기록하는 타임라인성인 뉴스피드도 있지만 특정한 주제에 갖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한정이 된 그런 그룹핑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페이지를 일단 활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핫한 메가버스 대표적 플랫폼으로서는 게더타운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것도 만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일단 블로그 만드는 게 급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 나만의 게더타운을 만들어 보시라. 다 공짜입니다. 자, 이제 운영 사례, 제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 사례입니다. 블로그에는 글을 올릴 수가 있고요. 동영상도 올릴 수가 있고요. 사적인 것도 올릴 수도 있고요. 상업적인 것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블로그는 나의 홈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일상보다는 사업에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그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나의 지식 콘텐츠가 생성, 축적되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글을 올릴 때는 뭐 글이든 동영상이든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글만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올리는 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즉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나의 사업의 주제에 관련되는 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강사 형성, HRD 실무, 그 다음에 성과 관리,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퇴직 후 전문 분야 강사로 살아가기 관련되는, 세분화되면 이제 네 가지가 되고요. 이와 관련된 글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경험을 공개해야 됩니다. 가상 공간을 하면 그 가상 경험은요 금방 드러나요. 그러기에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 가짜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글은 공개되는 글이라면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방하거나 특정한 종교나 정치, 정파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글 올린다. 저는 최소 주 2회 정도 글을 올립니다. 보면은요, 나중에 활동성 분석을 할 때 요일별로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접속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새로운 글을 항상 올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블로그보다는 전문가들을 위한 주로 HRD 실무나 HRD 직무나 강사 또는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모든 완성된 글은 블로그에 게재를 한다. 그리고 타겟, 저 같은 경우 뭐 취준생도 상담도 오기는 와요. 요즘은 덜한데, 그래서 제 공개 교육 중에도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 교육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능 나눔 기분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상담 요청이 오면 응한다. 그리고 블로그에 통계 자료를 그러니까 통계 분석 자료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대응한다. 자, 여러분에게 다음처럼 QR코드를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 QR코드를 이제 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 강좌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요, 쉬는 시간이든 부디 네이버
네이버 홈페이지 가셔서 QR코드 만들기,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를 검색을 하시면 QR코드를 만드는 요령이 있어요. QR코드를 만드는 것은 나만의 지식 컨텐츠를 홍보하는 데, 알리는 데 큰 도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식당 같은 거 들어갈 때 QR코드 찍잖아요. 백신 맞았다는. 자, 그런 것처럼 QR코드를 찍는 이런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백신 그게 아니고요. 자, 네이버의 앱을 가면은요. 이렇게 동그란 게 떠요. 동그란 게 뜹니다. 그 동그란 거 뜨면은 그 안에 클릭을 하면은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를 QR코드에다가 맞춥니다. 그러면 QR코드에 담고 있는 내용이 떠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핸드폰을 켜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앱에 가셔서 동그란 거에 QR코드 그리고 십자가 나오면은 그 십자가를 여기다가 초점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상단에 여기에 관련되는 내 블로그라는 것이 뜰 겁니다. 이렇게 내 블로그라는 게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제 블로그로 전환될 겁니다. 자, QR코드 찍어보시죠. 네이버에 있는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될 겁니다. 나왔나요? 그래서 SNS 운영 사례할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여러분에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셨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 운영 사례입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고객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SNS 채널에 가입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저는 왜 네이버 카페 운영을 안 하느냐? 있긴 있어요. 근데 활성을 안 해요. 왜? 블로그 운영에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카페를 운영하는 장점도 있어요.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라 말라 이런 포인트보다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럼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뭐냐? 제 분야에서 잠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인사장의 카페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에 저의 글을 네이버에 만들어진 글을 블로그에 만들어진 글을 여기에 올립니다. 동영상도 게시를 해요. 단 상업적인 홍보가 담기지 않도록 조심은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PR하거나 상업적인 거 이제 드러나면은 강퇴당해요. 꾸준하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운영진하고 제가 손을 잡고서 공개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QR코드 찍어보시죠. 여러분의 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분명히 이와 같은 카페가 있을 거예요. 잠재 고객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카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곳에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라. 주로 여러분을 알리는 여러분의 글을, 여러분의 노하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시라. 그러면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자, QR코드 어떻게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활성화에 있는 카페가 얼마큼 이게 매력이 있는지, 나한테 얼마큼 도움된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활동하실 분야의 이런 대표적인 카페를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시고요. 찾았다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운영 사례. 페이스북은요, 실질적으로 블로그는 주고받고 인터액션이 좀 안 돼요. 안부글이라고 댓글은 남길 수 있지만 카톡처럼 즉흥적이지는 못해요. 근데 그나마 바로 리얼타임으로 상호 인터액션 할 수 있는 SNS 채널이 있다면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카톡처럼 바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댓글로.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블로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페이스북으로 링크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것을 페이스북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적인 입장에서 글을 쓸 유혹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특정한 정파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닌 나의 일상도 올릴 수는 있는데 초기에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려면 가급적 사업자로서의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사적인 부분은 가급적 자제. 따라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근데 페이스북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 유유상종이라고 페이스북에는 팔로워가 생겨요. 팔로잉이 됩니다. 친구 관계인데 팔로워도 있어요. 그래서 5,000명까지는 내가 그 친구를 할 수 있고 팔로워는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글에 따라서는 올리신 글, 뭐 지식이든 정보든 경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는 이제 친구가 5,000명까지 늘 수도 있고요. 팔로우는 뭐 제한이 없고요. 어쨌거나 유유상종이라고 어찌 보면 동업자적인 사람도 있지만 잠재 고객 관점에서 또는 고객 관점에서의 친구, 팔로워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점에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한테 도움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지식 콘텐츠를 블로그에 올린 것을 여기도 같이 올리시라. 그리고 홍보성 올려도 돼요. 이건 내 거예요. 페이스북은 내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홍보적인 거 이때 올리시라. 블로그도 마찬가지 홍보하셔도 돼요. 나 이런 거 했다. 나 강의했다. 나 컨설팅 나갔다. 물론 고객사 입장에서 비밀 뭐 보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뭐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너무 지나치면 또 욕먹어요. 밉상이 됩니다. 이건 참 애매모호해요. 어쨌거나 내가 뭐뭐 했어라는 것을 그 홍보성이 된 것도 담을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지나칠 경우는 밉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친구 관계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어요. 퇴직하고 나면 사실 사람 관계가 쉽진 않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됩니다. 내가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남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저의 페이스북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요. 저는 제 브랜드 페이스북에서 HR 리스트 김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HR 리스트 김휘로 치시면 제 것만 떠요. 페이스북이든 카페든 그 다음에 블로그든. 자, QR코드 찍으셨나요? 페이스북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구나 그런 사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의 모두 이거는 채널의 이름입니다. 네이버의 모두라는 것은 채널의 이름이에요. 모두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사업자를 위한 홈페이지 SNS상에서의 공식적인 홈페이지 플랫폼을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인 홈페이지 기능은 블로그로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냥 홈페이지 같은 거, 홈페이지 기능은 전문화시킨 것이 모두라는 거예요.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모두라는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버 카페를 홈페이지도 만들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블로그가 제일 무난해요. 근데 모두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도메인 아시죠? 도메인. 여기 보시면 www.hrlist.com 이건 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www.hrlist.com을 치면은 저의 사이트로 옮겨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그 사이트로 옮겨가는 게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이 됐었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근데 작년부터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여서 도메인을 거기다가 연결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안 되고 모듈로는 도메인이니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 거 www.hrlist.com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얘로 넘어가요. 모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QR코드 찍으시면 저의 모듈 홈페이지가 떠요. 그래서 도메인을 나중에 갖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면 네이버의 모듈을 나의 홈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도메인도 사실은 가지셔야 되고요. 뒤에 또 도메인 갖는 요령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퇴직 시점에 나만의 지식 콘텐츠를 담을 SNS 채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만든 채널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